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한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내일로 예정됐었던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승만 정부 이후에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헌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단지 이제 다수결로 통과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요구를 해서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21대에도 부결이 한번 됐었고요. 또 22대에도 부결이 됐는데 위헌 사항이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2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당군 이래 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2,500건 넘게 제2요구가 있었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 635건이나 제2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루즈벨트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거나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불편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제2요구를 하는 게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마땅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헌 소지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키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게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여당 측에서 하시는데 뭐 가까운 예로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한 최순실 특검법이 있을 때 수사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죠. 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은 민주공화국 시대에 다수 국민이 기존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과 관련해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뭐 가족들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다 그것을 특검을 통해서 그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쓰리용 비리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아들 김현철 건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건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 특검을 수용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국민들의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 부인만 지금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인데 이것을 계속 위헌이라는 이름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그 탄핵 때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특검법 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의 중립성이나 정치적으로 객관성, 정치적으로 딱 멀어져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검찰을 임명하는 게 일반 검찰보다도 특검에서 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하겠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왜곡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맛에 맞는 결과를 가지고 올 사람을 임명하겠다. 그 소지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 드러났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공수처 수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시 특검법에서도 지속적으로 왜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 검사 말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공직자의 가족과 관련돼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다른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소위 권력형과 관련된 비리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김 여사 관련돼서는 소위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지어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사님의 부적절한 외유라든지 아들의 공기업 취업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따님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여러 가지 불법 부동산 운영 같은 거에 대해서 그때 전혀 밝혀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고사하고 사과 멘트조차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사실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짚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전임 대통령과 그 여사님을 가지고 물타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권력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그대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생기는 시점은 과거였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시점이고 윤석열의 검찰이 김건희와 그 어머니가 23억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23억의 이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게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불기소 처분을 해서 검찰의 기소권을 현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더 노력해야 될 정부 여당이 그런 식의 뭐랄까 일종의 물타기나 그런 대응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선은 재표결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원래는 이제 내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달 10일에 진행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뭐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야당을 다 끌어모아도 192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2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200석이 최소한 필요한데 예. 그 200석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의 양심적 결단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어떻게든 국민의힘 내에 소위 정의로운 분들의 양심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없으면 또 이제 제2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 다수가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위 이 거부권과 제2 요구를 막는 소위 개헌선을 저지하는 그 의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남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민들을 잘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2표결을 때는 200석을 넘기기 위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안 되면 또 노력을 더 해봐야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선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에 쏠리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예. 하는 부분이요.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돈이 제대로 가서 이제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돈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산과 또 연동된 여러 가지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헌적인 소지를 바꿔서라도 제대로 된 법안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의힘의 분열적인 상황을 가지고 표 계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늘 그런 특검, 탄핵 이런 것만 하다 보니 막상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해서 꼭 필요한 법안 통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든지 재건축 하이패스법이라든지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국회는 오로지 특검, 국정조사, 특위, 그다음에 탄핵 이런 것만 자꾸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실제로 돌아가는 민생과 관련된 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쪽이 어딘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냥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제출한 법안도 또 어떠냐면요. 특검을 겉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국회에 보내잖아요. 무한 비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 중에 골라라라든지 몇 번까지는 비토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무한 비토. 예,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을 해야지 단순하게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균열을 노린다? 아니, 분명히 저희는 위헌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론 반대를 채택을 했고 대통령께도 제의 요구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당론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돌아오면 역시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한두 표 이탈이 있을 주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위헌적인 방법으로 풀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 자꾸 알겠습니다. 위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과 같은 특검 법안이 이번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다루는 특검이잖아요. 그럼 그 특별 검사는 당연히 대통령과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가 임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소위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특검 검사가 임명이 되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고 과거에도 그런 식의 특검을 해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위헌이 아니고 지금은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검을 안 하기 위한 알리바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반도체 특별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소위 위원입니다. 쟁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이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저희 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도 사실상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간호법도 그렇게 했지요. 양곡법도 그렇게 했지요. 여러 가지 법안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민생이나 경제나 이런 걸 잘 돌보지 않고 계셔서 저희가 여당이라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한 법 전혀 차질을 빚지 않게 하고 있고요. 예산안도 12월 2일이 법정 기일 아니겠습니까? 그 법정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워낙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가 운영을 너무나 불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 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실관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여야가 각각 낸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세금 관련돼서나 또 보조금 관련돼서 민주당의 편향적인 그런 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여당의 고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발목 잡고 있다는 곳이 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부분은 동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으면서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특검의 경우는 한쪽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국회의 이름으로
각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러 명의 풀에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한쪽에서만 추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금투세 폐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당장 내년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나 일몰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예산과 연동돼 있는 부분은 어떤 이렇게 오기식에 다시 또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치열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내용도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에 대한 표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이제 4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일에 이제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게 되고 4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반발하면서 단체 행동에 돌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혐의까지 탈탈 털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정말 여러 건 기소를 했습니다. 그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로 10만 원 쓴 것 때문에 130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것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한번 못하고 딱 한 번 조사했는데 그것도 제3의 곳에서 핸드폰 다 꺼내놓고 조사하고 결국은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게 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금 탄핵 대상자들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지금 소위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권을 남용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사들이 이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판결을 했고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검사인지 김건희 씨의 변호사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거의 변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당사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는 자꾸 사실관계가 혼동이 있을까 봐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카 사용액 중에서 이번에 판결이 난 부분은 1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번 사건의 경우는 김혜경 씨가 경기도지사 법카로 소위 민주당 그 의원들의 부인들에게 밥을 샀고 그 금액이 10만 원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떻게 자신의 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부인들 상대로 선거운동하면서 경기도지사 법카를 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먼저 판결이 난 거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초밥 시켜 먹고 이것저것 시켜 먹고 돈 쓰고 한 거는 훨씬 더 많은 금액대,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뭐 889만 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10만 원짜리 식사대 내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10만 원짜리 밥 그 얻어먹었던 그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 그 다 50배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방구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무슨 사건까지 생기냐 하면 법카 소위 카드깡 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비서의 지인 중에 몇 명의 이 명의를 도용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이 심리적인 중압감을 못 이겨서. 이렇게 큰 사건인데 마치 10만 원짜리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판결이 잠깐만요. 났습니다. 다만 공정하게 하자.
민주당 측의 야당의 대표나 그 부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그 죄를 피해갈 수 없겠죠. 네. 다만 그 법의 잣대가 왜 윤석열과 그 가족, 그 배우자, 그 장모에게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제가 이런 말씀드릴 취지입니다. 차례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사가 이번 정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수차례 수사가 있었던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또 새롭게 발견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전 정권 때 밝혀졌던 문제이고 결혼 전에 있었던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말 모든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 일로 왈가왈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탄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검찰 탄핵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12명째거든요. 그런데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은 분명히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렇게 내느냐?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기각 판결 날 때까지 그때까지 일 못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야 까불면은 우리가 국회 세니까 니네들 중간에 이렇게 뜨거운 맛 볼 수 있어 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탄핵이 그 선택이 안 되더라도 이런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탄핵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용되지 않은 탄핵을 그 자꾸 몇 회 이상 제출한 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딱 그 탄핵 대상이 되는 검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이재명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쫙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재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아니 기소 안 되니까 그렇게 딱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헌법에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요건에 어느 하나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또 어떤 결과나 이번에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뭐 검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경제사범하고요. 부정부패 사범하고요. 마약 사범하고 수사하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뜨거운 맛 보여주자고 이런 일을 마비시키는 것까지 12차례나 마다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검사 탄핵에서만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장관이라든지 방통위원장 탄핵 때도 자기 직무 중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임명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탄핵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용되느냐 아니냐 보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권력 남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각각 1분 정도 네. 될 것 같은데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후에 어떤 이제 여야의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을 짧게만 듣고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무죄가 나는 거는 그 사건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위중교사라고 해서 무슨 큰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따지고 가면 분당 파큐뷰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온갖 권력자들이 개입된 특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을 주무했던 당시의 성남시장과 KBS 기자 간에 그 KBS 기자가 검사를 사칭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과정에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피해를 본 건데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고 얘기한 거고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가 기소했던 내용은 거의 짜집기에 가까웠고요. 다행히 판사가 그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판결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매우 다행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외에 지금 소위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죄가 되지 않는 여러 건을 그냥 왕창 기소를 했습니다. 한 건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뭐 이제 3심의 과정이 있어서 여러 이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정말로 사필 규정이고 이 정의로운 판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한 건의 재판만 있어도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곳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건의 재판이나 더군다나 기존의 정과 사법입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비록 두 번째 이 위증 교사와 관련돼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무죄를 원하는 논리 자체에서 민주당의 논리가 깨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증이 있었다라는 사실, 즉 검사 사칭과 관련돼서는 위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랬고 위증 교사도 있었다라고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범죄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록 내가 그 증인에게 소통을 했지만 그 증인이 내 입맛대로 해줄 줄은 몰랐다라는 부분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위증 교사범과 위증자가 함께 재판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위증 교사범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지금 DB에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